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상식이다. 서상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106.7K 구간, 이 구간을 앞두고 한 차례 막힌 가운데 이번 주가 월 랠리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악재 뉴스가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 한번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무디스 측에서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하면서 108년 만에 이 최고 지위가 잃어버린 상황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나스닥과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가면서 비트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금융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기관 중심의 이 수급세가 지속되는 점은 여전히 이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자, 최근 비트와이즈 측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 기관 수요 증가로 올해 말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특히 비트코인 ETF 플로우,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기관 수요가 계속해서 최근 2주 동안 순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앞으로 비트코인이 106K 더 나아가서 120K 이상으로 신고가로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발판으로서 이 기축제는 충분히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 숏텀 홀더 포지션의 이 변화량이 어떻게 최근까지 변했었는지, 이 지난번 숏텀 홀더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 특히 신고가 랠리가 이번 5월 달에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롱텀 홀더들의 이제 30일간의 최근 넷 포지션 트렌드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자, 일단 이러한 지표 자체는 이 장기 보유자들, 특히 4월 이후에 거의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지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최근 공급량, 시장에 풀린 수량 자체의 7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검은색 막대 보이시죠? 이 막대가 비트코인의 최근 추이를 보여주는 흐름인데, 이 안에서 초록색과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최근 이 흐름이 최근에 롱텀 보유자들, 이들의 보유량이 순증했다. 즉 순차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면서 이만큼의 매집 구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25년 초죠? 최근 올해 초에서는 이와 같이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시장에 추루해 나갔지만 다시 한번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100K 구간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장기 보유자들의 이 포지션 자체가 비트코인 영향에 상당히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신 흐름을 보셔야 된다면은 이와 같이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부터죠. 올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됐던 물량이 다시 한번 시장 상승기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표의 큰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 이러한 장기 홀더들, 이 롱텀 홀더들의 행동 자체가 이 스마트머니죠. 시장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으로 간주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집에 다시 나섰다라는 것은 이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난해 이 11월 달부터죠. 네,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던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한번 이 어느 정도 올 초까지 하락 이후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받은 이후부터 다시 한번 축적 구간으로 들어서고 나서 결국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는 관점에서 이 강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중기적인 바닥 혹은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숏텀 홀더들의 전략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죠. 그만큼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양측의 지표를 모두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겠고요. 이 외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이 텔레그램 혹은 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특히 신고가 랠리 관점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복귀를 하자면 기간 조정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말씀드렸고, 이와 같이 결국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101.7K 구간,
요 구간에서의 더블 바텀이 만들어진 이유, 다시 한번 며칠상 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줬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줬죠. 네, 나와준 상황에서 결국에는 요 라인 구간 107K를 사실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요 106.7K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막힌 흐름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랠리 구간의 조정이 끝난 다음에 108K까지의 기술적 상승은 여전히 큰 관점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맥점 구간을 체크해 보자면은, 일단 주봉 관점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기준 라인 자체가 이 채널 하단 부근에 위치하는 101.2K 구간이고요. 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 100K 초반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거, 요 라인에서 마지막 리테스팅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 나스닥이 현재 이 신용 등급 강등을 108년 만에 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 나스닥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시화됐습니다. 자,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여기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4월달 이 조정장 이후 자금 시장의 마지막을 내릴, 만약 비트코인이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현재의 조정은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상승에 의해서 더 좋은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리테스팅 구간이 어느 수준까지, 어느 레벨 구간까지 나타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후 나오게 될 양봉을 위해서 건강한 조정을 받는 그란사이드 관점에서 이번 주 조정 장벽 구간을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떠한 근거 지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채널 중첩 구간, 이와 같이 흰색 라인 보이시죠? 흰색 라인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채널 라인과,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파란색 채널 라인, 요 라인 구간에 최근 중심 구간으로 돌아서면서 요 라인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등 자체를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세 추세 자체는 역시나 이번 구간에서의 조정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평선 배열 측면에서도 최근 61선 라인 자체가 맹렬한 기세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121선 라인 구간은 옆으로 수평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인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 자체의 골든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108K를 넘어서는 근접한 신고가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제 조건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봉 캔들 관점에서 최근 6주 연속 일단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과열권에 따른 한 차례 눌림 정도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의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같이 큰 캔들의 배치 자체는 앞으로 있을 이 변곡점 구간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 주봉 단위에서는 이 120K에서 130K 구간, 신고가 랠리를 아득히 넘어서는 윗구간이죠. 윗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은 여전히 열려있고, 다만 106K가 어느 시점에 빠르게 재탈환되는지, 요게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맥점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추가적인 맥점이나 향후 대응 내용은 어느 정도 영상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한 가지 짚어드릴 건데요. 바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특히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알트코인들의 큰 특징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를 증명해주는 지표가 이 탑브리지드 넷플로우스라고 해서,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브릿지드 넷플로우란 이 한 체인 내에서 다른 체인으로 이 자산이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된 순유입량을 뜻합니다. 자, 특히나 이와 같이 양수로 표현된다 란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도가 증가를 하고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음수로 빨간색이 표현이 된다면은 시장의 신뢰가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이탈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일 탑 티어에 찍혀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제일 하위 티어에 있는 게 솔라나죠. 그만큼 현재 최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와 같은 구조적으로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최근 이더리움 쪽으로는 $2,000만 이상으로 순유입 됐다라는 것이 찍혔는데,
그만큼 이더리움 쪽에 최근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특히 최근 이더리움 계열의 이 팩트 업그레이드가 5월 초에 됐죠. 이와 동시에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는 알트코인 단기적인 불장도 났었고요. 그만큼 최근 다시 한번 이 제대로 된 이 정석적인 알트코인 랠리의 시발점인 이더리움 진영으로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겠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 솔라나에 대한 자금 흐름도 빠지고 있는 만큼 같은 값이면 솔라나 계열보다는 이더리움 계열 쪽으로 여전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비트코인 현재 대장주로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알트코인을 매매할 때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지표도 틈틈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특이사 나오게 되면은 또 추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금일은 비트코인의 최근 횡보장세를 끝내고 이와 같은 주봉이 이렇게 마무리됐다라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장기 홀더들의 구체적인 포지션에 따른 이런 흐름 자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분석을 이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자, 특히나 역시나 신고가 랠리를 펼쳐두고 있는 현재 눈여겨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 103K 구간까지 이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장을 단기적으로 좀 조정하면서 이 포지션을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적으로도 알트코인 포지션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겠고, 이 외적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무료 공개 중에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또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